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작은 자랑 한마디가 오히려 친구 사이를 어색하게 만든 적 있지 않으셨나요? 조금만 자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어쩐지 서먹해진 관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입이 근질거려도 절대 친구에게 말해선 안 되는 5가지 자랑을 통해 나이 들수록 빛나는 진짜 지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평생 친구를 지키는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재산과 돈 이야기. 조용한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순간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집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에게는 마치 자랑이 아니라 공유라고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지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관계의 미묘한 균열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으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특별히 대단한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해서 적지 않은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은퇴 후, 김 선생님은 친구들과 가끔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모임 자리에서 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요즘 은행이 이자도 시원찮아서 그냥 아파트 2채 세놓은 돈으로 살고 있어. 이래서 젊을 때 부동산 하나라도 잡아야 한다니까. 처음에는 모두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친구 중 한 분은 최근 사정이 좋지 않아 노후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조용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나는 왜 준비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그 이후 이상하게 모임이 어색해졌습니다. 모임이 있어도 핑계를 대고 빠지는 친구들이 생겼고, 김 선생님은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걸까? 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알게 모르게 우월감과 자랑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돈 이야기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가벼운 일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깊은 자괴감과 거리감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산과 돈에 관한 이야기는 쉽게 벽을 만듭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돈 문제 앞에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본성입니다. 또한 돈에 관한 자랑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고, 때로는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관계의 깊이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결국 아무도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있는 그대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굳이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변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보내게 됩니다. 돈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려는 순간 인간관계는 얇아지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틈이 생깁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돈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해야 할 상황이라면 가볍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야 합니다. 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를 먼저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누구나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각자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돈 자랑은 그 무게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짓누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용한 부자, 배려하는 친구. 그것이 노년에도 깊은 인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두 번째, 자식의 성공. 누구를 위한 자랑인가요? 여러분께 조심스레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자녀의 성공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시나요? 아니, 내 자식이 잘 되었는데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의 성공은 정말 뿌듯하고 또 세상 누구보다 자랑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 기쁨을 숨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자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진짜로 내 아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숨겨진 욕심은 아닐까요? 한 모임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오래된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입사 경쟁률이 엄청났는데 붙었더라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은 축하를 건넸습니다. 와, 대단하다. 역시 잘 키웠네. 웃으며 박수를 쳤지요. 하지만 그 순간 모임 한쪽에 앉아 있던 다른 친구의 얼굴은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최근 자녀가 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표정은 금세 풀렸지만 그날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그 친구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나만 뒤처진 걸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열등감과 씁쓸함이 남았던 겁니다. 자식의 성공은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 사이에서는 자식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비교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남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 주더라도 속으로는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자식이 잘된 것을 기뻐하는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랑처럼 들리지 않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또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걸까? 사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아이는 빨리 안정된 길을 찾아가고 어떤 아이는 조금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지금 꽃을 피우고 있고 어떤 집은 아직 싹을 틔우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우리 집은 벌써 이렇게 됐어라며 다른 이의 시간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것이 때론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짜 현명한 부모는 자식의 성취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랑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대가 먼저 물어볼 때만 가볍게 축하받고 넘어갑니다. 친구에게는 내 자식 자랑보다 친구의 삶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말이 더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굳이 세상에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이 나게 됩니다.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장하든 그 모습을 조용히 응원하고 친구들의 삶도 똑같이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과 외모. 자랑이 칭찬이 되지 않을 때. 오랜만에 열린 중학교 동창회 자리였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동안이야? 관리 비법 좀 알려줘. 그러자 한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타고났지 뭐. 살도 안 찌고 주름도 없고 비결은 따로 없어? 분위기는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구석에 앉아 있던 한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친구는 최근 병치레로 고생하며 살이 빠지고 피부에도 힘이 없어졌던 터였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듣는 이는 속으로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주말 운동 모임에서 한 분이 아침부터 활기차게 자랑했습니다. 요즘 매일 조깅하니까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완전 좋아졌어. 너희들도 좀 관리해야 돼. 듣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지만 한 사람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분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치료 초기 단계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몸이 당연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고 먼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건강과 외모 자랑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인, 때로는 단순한 운에 의해 좌우되기도 합니다. 외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 변화를 부끄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잘했다는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서로를 다독이는 마음입니다. 어떤 자랑도 결국 듣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공허해집니다. 진짜 현명한 어른은 자신을 뽐내는 대신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번 누군가가 당신에게 참 건강해 보이네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하고 칭찬할 때 조심스레 이렇게 답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요. 우리 모두 각자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한마디가 자랑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여행과 경험. 바다를 본 사람이 강을 본 이를 가르치려 들지 말라. 세상을 여행한 사람은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다. 어느 여행 작가가 남긴 이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곱씹을 때마다 진짜 경험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는 마치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이, 제주도 정도 다녀온 건 여행도 아니지. 유럽은 가야 제대로 보는 거야. 혹은 너 아직도 국내만 다녀? 나는 이번에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까지 했어. 진짜 스케일이 다르더라. 말하는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 경험을 나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이는 속으로 조용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집 앞 공원을 걸으며 사계절을 느끼고 어떤 이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새로운 나라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느냐입니다. 바다를 본 사람이 강을 본 이를 가르치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바다와 강, 둘 다 세상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봤으니 내가 더 안다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스토리가 특별하다고 해서 다른 이의 이야기를 작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살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평생 단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가장 지혜로운 이웃이라 불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매일 아침 해 뜨는 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봄마다 피는 들꽃을 보고 계절을 느꼈습니다. 낙엽이 지는 가을이면 삶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먼 세상을 여행하지 않았지만 가장 넓은 세상을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간 것이지요. 이처럼 여행은 거리가 아니라 시선입니다. 경험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서울 근교의 산책로가 인생 최고의 여행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름 모를 골목길의 작은 찻집이 세계 여행보다 깊은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앞에서는 나의 여행과 경험을 자랑처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너는 어떤 풍경이 가장 기억에 남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열어가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자랑은 벽을 만들지만 공유는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명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 여행자는 목적지를 자랑하지 않고 길에서 배운 것을 나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길동무들입니다. 누구의 걸음이 빠르고 누가 더 먼 곳을 갔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발걸음을 존중하고 각자의 하늘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 누군가와 여행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자랑이 아닌 작은 감동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여행자의 태도입니다. 5번째, 지식과 지혜. 아는 것을 뽐내려 하지 말라. 옛날 옛적 한 시골 마을에 박식하기로 유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수백 권 읽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도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의 지식을 들으러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늘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좀처럼 먼저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조심스럽게 답해 주었고, 누군가 잘못된 말을 해도 굳이 고쳐주려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조용히 계십니까? 아시는 걸 이야기하면 모두가 감탄할 텐데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가뭄에도 강을 이룹니다. 반면에 얕은 물은 시끄럽게 흐를 뿐이지 아는 것이 깊을수록 말은 적고 마음은 넓어지는 법이란다. 이 짧은 우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많이 쌓았을수록 굳이 남 앞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대화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뽐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감탄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저 얘기야. 또 가르치려 드네. 마음속 거리감이 서서히 생겨나는 것이지요. 특히 친구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친구란 서로를 가르치는 사이가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무심코 아는 것을 뽐내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새로 읽은 책 이야기, 들은 강연 이야기, 혹은 인생 경험을 내세우며 나처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요. 물론 좋은 뜻에서 조언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이 아닌 자랑처럼 들리는 순간 듣는 이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좋은 의도마저 오해를 부르고 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지금 무엇을 듣고 싶은지를 먼저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아는 것을 모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너무나 넓고 우리가 아는 것은 언제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순간 오히려 더 큰 무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사람이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세상을 겸허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태도.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품격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때로는 모르는 척 들어주는 것도 큰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태도로 조용히 주변을 빛나게 합니다. 지식은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빛을 잃지만 마음을 품어줄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가진 지혜를 소리 없이 꽃 피워 보시겠습니까? 자랑은 당신이 가진 것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이 말은 고대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통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네카는 진정한 부자는 적게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자랑하고 조용히 누리는 사람이 진짜 풍요롭다고 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친구 앞에서 조심해야 할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재산, 자식, 건강, 경험, 그리고 지식.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삶의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드러내는 방식에 따라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습니다. 나의 작은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갖춰야 할 진짜 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함을 감싸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라고요.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표정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삶의 무게를 나누고 서로의 걸음을 존중하는 지혜. 그 지혜를 품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좋은 친구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